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죠. 입에 담기도 싫은 사건 사고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이런 인간적이지 못한 것들은 진짜 싫은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들리네요. 이번 사연은 과거 부바천이님 주변에서 실제 있었던 끔찍한 사건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부바천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부바천이님의 기묘한 이야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곤소곤 어떤 건지 알아요. 부바천이님 제보 내용에서 처음 눈에 들어온 글인데요. 이 소곤소곤이라는 단어를 보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오싹하더라고요. 사연은 부바천이님 중학생 시절 부바천이님이랑 친한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아침에 학교에 오자마자 언니에게 들은 얘기라면서 부바천이님께 얘기를 하더래요. 당시 고등학생인 그 친구 언니가 등교를 하는데 같은 학교 친구가 역 앞에 좁은 그 길 건너에 있더라는 거죠. 그때 시간은 빨리 가도 학교에 늦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걸어가는 방향은 학교랑 정반대 방향. 그래서 친구 언니가 친구 쪽으로 건너가서 물어봤다고 해요. 어디 가냐고, 학교 안 가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부바천이님 그 친구 언니에게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하는 말이 나 어디 좀 가. 그 친구 언니 말로는 친구 안색이 힘이 없어 보이고 어디 아픈 사람처럼 보여서 병원에 가나 보다 하고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친구 언니는 학교로 갔었다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는데 친구 언니가 뉴스를 보며 기겁을 하더랍니다. 친구 언니가 아침에 봤다는 그 친구, 학교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던 그 친구. 그때 뉴스 내용은 그 친구가 며칠 전에 다른 남학생들에게 살해당했다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그 뉴스를 보고 친구 언니는 친구가 죽은 지 며칠 됐다는데 그럼 아침에 자신이 본 건 뭐였냐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요. 그때 사건 내용이 뭐냐면 동네 야산에서 남자애들 둘이 가스를 불고 그 환각 상태에서 친구 언니의 친구죠. 그 여학생을 죽이고 안매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피해 여학생 가족들은 이후 실종 신고를 했고 며칠 뒤 그 여학생이 발견된 곳이 그러니까 그 여학생을 안매장한 곳이 부바천이님 친구네 바로 뒤였답니다. 부바천이님 친구네는 요즘으로 치자면 그 전원주택 같은 집에 살았었는데 그 바로 뒤에 안매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부바천이님 친구네는 이사를 했다고 하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살해당한 친구가 모습을 보인 건 자신이 묻힌 곳이 그 근처라서 자신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나타난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세상엔 여러 진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중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이번 이야기는 현실 괴담, 현실 공포, 정말 믿기 힘든 악덕 사채업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보는 내내 이게 여러분도 일단 먼저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그리고 이 얘긴 좀 잔인한 상황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심장이 약하신 분은 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괴담 카페 회원이신 김지도님의 사연입니다. 김지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김지도님의 이야기를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제가 그대로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대략 10년 전 얘기네요. 저는 5사단 13부대에 있었고 중대 통신병이었는데요. 땡보직이라고 하죠. 정말 편한 직별이었는데요. 평상시에는 할 일이 없으면 맨날 창고에 가서 짱박혀서 라면이나 먹으면서 퍼자면서 지냈었는데요. 그리고 내무실은 포반이랑 본부 소대하고 같이 썼었는데 근데 거기 포반에 3달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는 188cm 정도의
몸무게가 100kg인가 하는 거구인데다 인상은 진짜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악당 얼굴보다 더 무섭게 생겼었죠. 군대 오기 전엔 건달이었다고 하는데 진짜 외모만 보면 부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등에도 당금질 좀 당했다는 그런 칼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뭐 간부들도 이 사람을 갈군다거나 성질 한번 못 부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병장 달고 나니까 체력 단련장에서 온종일 샌드백만 치더라고요. 치는 감을 잃었다고 그렇게 계속 샌드백만 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행정병일 때였기도 하고 원체 할 일이 없어서 운동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말도 제대로 못 붙였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레 이런저런 얘기를 그러면서 들었던 놀라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좀 잔인하고 무서우니까 심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여기까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밖에 있을 때 임무가 밀수, 뒤처리 이 두 가지였는데 밀수야 외국에서 금품 같은 거 몰래 들여오는 거라 별거 아니고 뒤처리라는 건 사체라든지 아니면 의뢰로 사람을 납치해서 죽인 다음에 그 처리를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납치하면 말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데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밧줄로 묶는 건 삼류들이나 쓰는 방법이고 그 사람이 사용한 건 지름이 5cm 정도 되는 작은 플라스틱 컵 모양인데 그 끝부분에는 날카롭고 뾰족한 게 있다네요. 그걸로 목젖 있죠? 거기에 바로 쑤셔 박는데요. 그러면 침도 못 삼키고 말도 못 한답니다. 그걸 빼지 않는 이상 피도 거의 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방에 있는 생선 가공 공장에 데리고 간 다음에 마지막 할 말 한 번 더 하게 해주고 담배 피우면 한 대 빨게 해주고 피를 빼야 되기 때문에 엎드리게 한 다음 목 앞쪽부터 칼로 목을 딱 절반만 자른답니다. 목뼈 쪽은 잘 안 잘리고 근육도 질기고요. 사방에 피가 튈 수도 있어서 더러워진다고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쪽만 그렇게 자른답니다. 뭐 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담배 한 대 피우면 알아서 피가 다 흘러서 빠진대요. 목뼈는 알 잘랐기 때문에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숨도 쉬고요. 뭐 여튼 그렇게 죽은 다음 바로 장기들을 빼내는데 눈알부터 빼서 그 생리수 같은 아이스박스에 잘 넣고요. 손가락은 엄지랑 검지만 잘라서 분쇄기에 넣은 다음 드럼통에 태아 자세로 사람을 넣고 거기에 고경화성 시멘트를 붓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고깃배에 실은 다음에 먼 바다에 내다 버린다더군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한 후에 그 사람은 너는 절대 사체 같은 거 쓰지 마라 이런 명언을 남겼죠. 이 사람 이렇게 여러 명을 처리해 왔다는데 정가 쌓인 거 그런 거 하나 없는 모범 시민입니다. 그 고참이 제대 전에 저보고 동네 가깝다고 놀러 오라고 했었는데 제대 후 몇 년 동안 그 동네에서 우연이라도 그 고참 만날까봐 저는 친구들하고 그 동네에서는 약속도 안 잡았었습니다. 김지도님이 전해주신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실종 사건이라든지 장기 매매에 대한 괴담이라든지 그냥 웃고 넘어가기엔 좀 무거운 얘기들 아닐까요? 진짜 우리들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 들어보셨겠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크든 작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가끔 보면 악마가 형님할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보고 듣게 되잖아요. 마치 악마를 은퇴시킬 것 같은 그런 사건들. 이번 이야기는 김지도님께서 괴담 카페에 올린 사연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 오픈 사연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읽어보니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사연이라 들고 왔습니다. 김지도님 사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김지도님이 카페에 올린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건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끔찍한 실화 사건이고 잔인한 장면이나 거친 언행에 예민한 분들께서는 이번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부터였던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수업을 받다가도 그런 존재들이 제 주위에 나타나서 배회를 하거나 어떤 것들은 직접 저를 괴롭히기까지 했는데요. 전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다른 친구들 눈엔 제가 이상한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였을 테고, 그 나이에 자신들과 다른 모습이 있으면 따돌리고 괴롭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고 그 괴롭힘에 나중엔 뭐 또 때리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맞는 입장인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뭐 애들이 때리면 저도 맞고만 있진 않고, 그래서 하루에도 두세 번은 싸웠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엔 절 괴롭힐 수 있는 아이들은 없었죠. 그리고 싸움 때문에 제 성격은 폭력적으로 변해 있었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폭력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싸움 좀 하는, 그렇게 싸움 좀 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됐는데요. 그래도 흔히 그 사회 이슈가 되는 학교 폭력처럼 뭐 삥을 뜯는다거나 뭐 애들을 때리면서 괴롭히는 생활을 하진 않았고, 그냥 노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우리끼리 어울려 다닌 정도였어요. 동네 자체도 워낙 후졌는데, 아마 한국에 할렘가가 있다면 그때 제가 살던 그 동네가 아닐까 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그 동네는 전부 다 길이 구불구불하고 골목도 많고, 물론 학교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녁 7시만 지나도 돌아다니는 행인을 보기 힘든 그런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는 굉장히 유명한 얘가 하나 있었는데, 걘 동네에서 좀 논다는 소위 동네 양아치들의 그 온갖 어그로는 아니 없는 어그로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걔를 보라머리라고 불렀고요. 머리카락을 완전히 보라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저도 자주 걔를 봤었는데 눈빛이 왠지 좀 소름 끼친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 눈빛 진짜 몇 번을 봐도 적응되지 않는 그런 기분 나쁜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노려본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흉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눈빛으로 말이죠. 그 기분 나쁜 느낌은 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보이면 안 되는, 일반 사람이라면 보이면 안 되는 그런 것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이제 걔한테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한 뒤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전 그 아이를 마주치며 이렇게 자주 때리게 됐는데요. 이쯤 되면 그 아이가 그런 특이한 머리색을 하고 기분 나쁜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본다는 그런 이유로 그래서 유명한 건가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유명한 건 특이한 머리색이라든지 그런 기분 나쁜 눈빛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보라머리가 동네에서 유명한 이유는 말이죠, 절도는 물론이고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보라머리는 길 가던 여학생들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다가가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고 그리고 튀곤 했었는데, 그러면서 언젠간 대학생을 잡아서 그 몹쓸 짓을 할 거라는 그런 말을 자기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기까지 한 녀석이었어요. 저랑 제 친구들은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런 저희가 볼 때도 그런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보라머리를 보니까 그 자식 자체가 너무 순수하게 더럽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걔를 자주 때렸던 것 같고요. 그 보라머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싫었으니까요. 하루는 친구들하고 게임방에 가려는데 그 게임방에서 음료수를 사 먹으면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이제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그 진 친구가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가위바위보를 져서 음료수를 사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음료수를 사려고 마트로 가고 있는데 거기 지나는 길에 놀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 놀이터를 지나치는데 고양이 울음소리인데 굉장히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그런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냥 들어도 기분 나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소리가 놀이터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는데 전 그때 말이죠, 제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에 소름을 넘어서 오한이 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그건 제가 평소에 보는 것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 진짜 그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냥 악귀 그 자체의 모습이었거든요. 악귀처럼 보이는 보라머리. 그 놀이터 고양이 소리 나는 것을 봤을 때 처음엔 어두운 구석에 누가 있어서 귀신인가 사람인가 하다가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게 보라머리더라고요.
그런데 보라머리는 어디서 길고양이를 잡았는지 고양이 한 마리를 손에 들고는 커터칼로 귀를 자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표정, 그 얼굴은 사람 얼굴이라고 그렇게 보기에도 힘들 정도였는데 보라머리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인 것처럼 웃고 있었어요. 전 그때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린 거죠. 그리고 전 그렇게 놀란 상태로 이제 그냥 우두커니 서서 그 광경을 계속 봤는데요. 보라머리가 봉지에서 식용유를 꺼내더니 그 식용유 한 통을 고양이에게 다 붓고는 말이죠. 담배를 한 대 물고 불을 붙인 뒤에 그 담배 연기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고양이에게 계속해서 뱉어대면서 깔깔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고양이에게 지졌고 그 뒤엔 차마 끔찍해서 하여튼 그 뒤에 그 고양이는 불이 붙은 채로 막 이리저리 날뛰면서 괴로워하다 결국 그렇게 불이 붙은 채 쓰러져서 죽었고요. 그런데 그 보라머리는 글쎄 그 죽은 고양이에게 물을 부어서 불을 끄더니 봉지에 고양이 그 시체를 넣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살면서 그렇게 소름 끼치는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떨면서 보다가 이제 보라머리가 사라진 뒤에 정신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저는 음료수를 사러 가고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바로 게임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제 제가 본 광경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역시 그 보라머리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냥 모두 겨양돼서는 뭐 신고해서 정신병원에 가둬야 한다는 말들을 했었는데 그때 그 놀이터에서 그런 장면을 본 뒤 한 2주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때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집에 가려고 이제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말이죠. 정류장에 가는 그 길목에 이제 그 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치려는데 놀이터 벤치에서 실성한 듯한 그런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그래서 전 누가 저렇게 재수없게 웃나 하고 전 벤치 쪽을 쳐다봤죠. 그랬더니 벤치에 보라머리가 이제 앉아 있었는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이 뭔가 희열에 찬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는데 앞전 일도 그렇고 진짜 그 당시에는 전 보라머리한테 정말 더러운 기분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라머리한테 다가가서 화를 내면서 말을 했죠.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웃냐고. 전처럼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 보라머리는 계속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요. 저도 그땐 그 정도 되니까 진짜 어렵게 자리를 지키던 그 인내심이 가출해서는 보라머리를 머리부터 뺨까지 어루만져줬는데요. 그래도 보라머리는 그 기분 나쁜 웃음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건 진짜 사람 아니다 하고는 그냥 돌아섰죠. 왜 진짜 나쁜 것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말이라는 거는 사람끼리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갔고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저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저희 학교 주변에 원룸촌이 있었는데요. 거기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날 저녁에 거기 사는 여대생이 몹쓸 짓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친구 말에 전 소름과 동시에 진짜 참을 수 없는 분노까지 느꼈는데 그 몹쓸 짓이 일어난 장소는 보라머리가 미친 듯이 웃고 있던 그 놀이터였고요. 여대생이 발견된 장소는 그 보라머리가 앉아있던 놀이터 벤치 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대생은 발견 당시 충격을 크게 받아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몸에는 온통 식용유가 묻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야맹증이 있어서 밤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보라머리가 앉은 벤치는 가로등 불빛도 비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 벤치 뒤까지 볼 수 없었고 보라머리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 더 주변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보라머리 항상 여대생에게 몹쓸 짓을 하겠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다녔는데 결국엔 진짜 저지르고 말았구나 하는 걸요. 전 친구들 말 듣고 그때 농락당했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학교 마치자마자 그 보라머리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데 그때 근처 문방구 그 게임기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는 걸 잡아서는 그 골목으로 끌고 가서 진짜 어느 때보다 거칠게 어루만져줬거든요. 코에서 피가 흘러도 입술이 터져도 피가 튀어도 그 어루만져주는 걸 멈추지 않았었네요. 결국 친구들이 이제 사람 잡겠다고 말려서 그제야 보라머리를 향한 손길을 멈췄는데 보라머리는 그런 저를 보면서 계속 기분 나쁜 듯한 그 웃음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제 손길은 멈췄지만 절 향한 보라머리의 눈빛은 멈추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상대하기도 싫고 해가지고 저도 잊고 있었고 그 보라머리도 한동안 볼 수 없었고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데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갈 때였어요. 구급차랑 경찰차들이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는데요. 들것에 실린 그 피투성이 여자 2명이 그 구급차에 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온몸이 피투성이인 사람 하나가 그 형사들에게 끌려 나오는데, 그리고 그 끌려오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실성한 듯이 웃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보라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겁니다만, 그 여대생 사건 이후 경찰 추적을 받던 보라머리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여대생 그 사건 때 그 여대생이 이제 대학생이라 힘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여고생은 여대생보다 비교적 이제 힘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고생을 또 노린 거였답니다. 그리고 여고생이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갔고 8층에서 그 학생이 내리려는 순간 그때 덮쳐서 비상구로 끌고 갔다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여학생이 태권도 유단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항이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라머리는 칼을 꺼내 들어서 여학생을 찔렀고요. 그리고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니까 그때 가려던 곳이 여학생 친구 집이었는데, 여학생 친구도 자기 친구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급하게 나왔다가 그 친구도 보라머리에게 당한 거고요. 그리고 비명 소리에 이제 다른 주민들도 다 나오게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보라머리는 경찰에게 잡히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제 주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아직 충격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일을 생각하면 확실히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여성분들 중 말이죠, 보라색 머리를 하고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을 보신 분은 주저하지 말고 도망치세요. 그 사람이 그때 그 보라머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카페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있었지만 최대한 순화해서 떨어뜨린 게 이 정도입니다. 사연을 보는 내내 치가 떨려서 어쨌든 귀신 보는 사람을 귀신 보는 것보다 더 떨게 만든 이 사건, 정말이지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는 걸 공감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악귀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